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종목 진단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인가요? 그제 얘기해드렸던 그 원전 관련된 종목들 4종목과 그리고 최근에 많이 좀 주인이 바뀌면서 코스피 200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연일 급등을 했던 대한전선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같은 비슷한 또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서 같이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대한전선도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된 테마와 같이 연계가 되면서 좋았었던 흐름들을 보여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좀 비슷한 흐름에 있는 모습들이라 같이 이야기들 좀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우리기술, 그리고 보성파워텍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책에서도 제가 거래량 관련돼서 간단히 브리핑을 해서 올려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하나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게 거래량이고, 주가가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다. 그러니까 상승을 했을 때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좋고, 하락을 했을 때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좋은 것이다. 근데 하락이 강도가 좀 크게 많이 빠지는 시점이면 거래량이 많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의 한 절반 정도 이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기준을 먼저 세우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그리고 우리기술, 보성파워텍을 보시면 이제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보성파워텍부터 보면 6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7일까지 약 5일간에 한 50%, 60% 정도 상승을 했고, 오늘 장 중에도 4.6% 시작을 했지만 5%를 딱 찍고 나서 차익 매물이 나오더니 거의 이제 종가가 저점인 그런 흐름을 보였다. 왜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느냐?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하락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하락을 했느냐? 아니면 거래량이 없는 시점에서 조정을 양호하게 보였느냐를 이제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거래량이 이제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양호하게 상승이 유지가 된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두산중공업, 그리고 보성파워텍은 일단 고점 부근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거의 이제 종가가 저점인 시점이 되었다. 근데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보다는 넘진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 거래량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거래량이 많이 터져버렸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기다리다 지친 매도세가 한꺼번에 출현이 되면서 이제 투매 형태로 좀 전환될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거래량이 어제보다는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투자 주의 종목,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되어 버리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경고 종목이 됐고요. 보성파워텍도 투자 주의 종목. 인프라코어는 아직 경고나 주의는 보이진 않았지만, 우리기술도 보이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이 원전 관련된 테마 종목들이 단기간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종목마다 좀 틀리겠지만 어떤 종목은 주의나 경고 종목이 들어간 종목들을
시점으로 해서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다른 종목들도 같이 연계가 되면서 하락을 했다. 그리고 더불어서 원전이 좀 조정을 받으니 다른 쪽으로 이제 매기가 몰린 부분이죠. 그래서 바이오라든지 오늘 많이 강했었던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거래량이 조정 시점에서 많이 터진 부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게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이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성파워텍을 이제 고점 부근에 5%에서 마이너스 1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 그러니까 고점 대비했을 때는 마이너스 20%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많이 손실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단기적으로 눈에 시각적인 효과를 좀 본다라고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제일 먼저 보냐면 이제 이동평균선을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5일선과 접목을 그러니까 접점으로 터치를 하고 올라가느냐 이제 그 부분이 단기적인 눈으로 보는 지지선 역할을 좀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일선이 오늘도 역시나 하락을 하긴 했지만 계속 우상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4,000 못해도 오늘 5일선 기준이 4,199원으로 마감이 됐잖아요. 못해도 한 300원 이상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5일선을 터치를 하고 다시 올라가는지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장대 양봉이 나왔던 그런 흐름이 전일 나왔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의 시가 부근을 이탈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선과 어제의 저점 부근을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가 첫 번째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레 뭐 주의나 경고 종목 같은 경우로 이제 걸린 부분은 하루 이틀 정도 더 눈치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게 풀리기 전까지는 눈치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조금 좀 지지부진할, 다른 종목보단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다른 여타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이 딱지가 붙어 있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되레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거를 감안을 해서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이제 순환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종목별 순환매가 이제 더 이상 오늘 이제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원전 관련된 손바뀜이 좀 이어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좀 지지부진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제 종목별 순환매가 더 빠르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보면 이제 딱 떨어지는 가격이 4,500원이잖아요. 그래서 4,5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지지를 과연 얼마만큼 해주는지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5일선과 어제 시가 부근을 유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뭐 이렇게 바로 장대 양봉이 나와버리면 양음양 패턴으로 다시 이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시점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반등이 나오면 좋지만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방향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두산인프라코어도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 장대 양봉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깨지지 않은 시점이고요. 그리고 5일선을 이제 깨긴 했지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 15,000원에 대한 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5일선이 깨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위축된 그런 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장 초반에 내일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인위적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14,000원 초반대나 14,000원 중반대까지 하락을 시킬 수도 있다 라는 거를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일선도 동시에 이제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 한 14,000원 이상 정도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다. 역시나 그나마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뭐 경고나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바로 반등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보성파워텍은 1차적으로는 5,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5,500원 유지를 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지난번에 얘기해드렸던 5,000원은 양호하게 좀 유지를 했으니 이제는 5,000원을 유지를 해주는 시점에서 이제 6,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선 고점이 이제 17,000원 정도 시점이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15,000원 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원을 유지하는 시점에서 6,000원에서 7,000원 유지를 얼마만큼 빠르게 하는지, 빠르게 하면 뭐 추가적인 목표가는 20,000원 이상 보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중공업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5일선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고 종목이고, 그리고 이 종목 자체는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이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내일 장 초반에 좀 밀려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25,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방향을 좀 정할 가능성이 높다. 거래량은 오늘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보다 많게 터지진 않았지만, 이 단기적으로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온다라고 보면 조금 변동성이 클 수는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00원을 첫 번째로 유지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저점은 한 23,000원 초반에서 24,000원 내외에서 만들어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꼬리 만드는 뭐 이런 흐름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뭐 장대 양봉이 나오면 제일 좋겠죠. 어찌됐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목표가는 3만원 잘 유지를 하는 시점을 보시면, 이제 3만원 유지하는 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목표가는 35,000원 이상 보셔도 된다.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기술은 그나마 좀 좋습니다. 오늘 갭 떠서 시작을 했고 12% 갭 떠서 시작을 했고 장중에 27%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내 추가적인 뭐 매물이 나오면서 다른 종목들 하락이 나오면서 동반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8%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되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갭으로 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 갭에 대한 부분이 2,425원에서 2,325원, 거의 한 100원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이 100원 정도의 유지를 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상승을 하는 시점에서의 거래량이 터진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나온 시점이라고 하면 2,500원에서 한 2,700원 내외에서 움직이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좀 줄어드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뭐 이 안에서 움직이면 뭐 다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응집해 놓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차적인 추가 목표가는 3,000원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한전선 관련된 부분 역시 이제 코스피 200에 들 수 있다, 편입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최대주주가 바뀌었죠. 바뀌면서의 기대감, 그리고 전선 가격이 최근에 많이 급등을 하고, 그러니까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동반 다른 이제 관련된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동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오늘 장중에 5,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가 1%로 시작을 했고 장중에 23%까지 갔다가
종가 부근에는 차익 매물 나오면서 역시 마이너스 17%로 마감이 됐고요. 역시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 그래서 경고 종목이 좀 풀리는 시점까지는 좀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갭을 메웠죠. 이 그제와 어제 상승을 했었던 이 갭을 메웠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운 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못해도 이제 3,200원에서 3,400원 정도 이 갭을 유지를 해주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뭐 가장 나이스한 부분은 역시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예. 이 갭을 메우긴 했지만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추가적인 이제 고점을 만들 수 있는 모습으로 전환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매물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 거래량이 이제 실리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5,000원에서 6,000원이 이제 뭐 감자나 뭐 이런 재상장되고 나서의 가격 제일 높은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6,000원을 돌파는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뭐 4,000원에서 5,000원 내외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고점도 갱신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1200원에서 4000원, 5000원대까지 한 4-5배가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원체 많이 올랐죠. 그래서 5월 25일부터 지금 한 10일 동안 정도, 15일 정도 시점에서 거의 한 3-4배가 올랐으니까 이제 뭐 당연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거는 불가피하다. 네, 그래서 오늘 거래량까지 터졌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네, 라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음번에 그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